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40포인트, 0.58% 상승한 2142.64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6% 오른 672.1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특히 다른 지수들이 상승세를 보일 때 보잉의 발목을 잡혀 있었던 다우 지수도 넉 달 만에 최고치 기록 행진에 합류했습니다. 자, 이는 중국에서 불어온 훈풍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미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이 한층 더 고조되었고 투자 심리는 한껏 자극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이러한 영향과 함께 상하이에서 열린 제2회 국제 수입 박람회의 개막식에서 대외 개방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이 나와주면서 또 중국의 인민은행이 MLF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즌인데요. 우리가 계속 봐서 너무 좋거든요. 새로운 시즌인데 각오를 또 한번 새롭게 듣고 싶어요. 각오 좀 부탁드려요. 아, 저 먼저 합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히든스탁 시청자 여러분들. 네, 암혜원사입니다. 일단 이제 9월달 처음 이제 히든스탁 오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좋은 종목 소개해드리고자 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10월달에 좀 빛을 발한 것 같아요. 10월달에 히든스탁을 통해서 이 소개시켜드린 종목이 전부 다 좀 이제 상승을 해줬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가 좋다 말씀드리겠고 맞아요. 이번 11월도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 해서 또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뽑아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은요. 올해 터줏대감이잖아요, 이제. 네, 터줏대감이라기보다도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말입니다. 근데 항상 얘기했습니다. 매년 최소 6년 이상은 매년 연말에는 제약바의 종목이 상승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계좌의 파티를 열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대응들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끝까지 따라오시는 분들은 충분히 큰 도움 될 수 있을 거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시즌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요. 외국인이요 많이 들어왔습니다. 3,216억 원 순매수 우위를 보여줬고요. 기관은 동시호가 상황에서 더 많이 빼면서 1,000억 원 이상 또 순매도 우위를 보여줬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딱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들 정말 많이 갔고 특히 삼성전자 쪽에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가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시장은 잘 올라가잖아요. 2,140선까지 올라섰어요. 네, 그렇죠. 사실상 좀 이제 우리가 코스피 시장을 보면서 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좀 시장에 훈풍이 좀 오고 있다 훈풍.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상 제가 이 히든스탁에서 계속 강조드리고 싶었던 게 이 추세를 좀 이제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뭐 강세 약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승하는 추세를 좀 잘 봐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했던 것이 우리나라 본연의 펀더멘탈적으로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빠진 건 아니었습니다. 뭐 기업들이 뭐 장사를 못 한다거나 아니면 큰 악재라든지 아니면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시장이 빠졌던 게 아니란 말이죠. 외부적 요인들, 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일본과의 좀 이제 무역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제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더 크게 빠졌습니다. 그만큼 상승할 때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고 크게 상승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역에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미국의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이 불확실성도 좀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중국 쪽에서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우리나라가 주 수출로 타겟 잡고 있는 그 G2에서 계속 좋은 얘기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연말 넘어서 내년까지도 뭐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증시는 계속 반등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라지 아니면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들의 좀 이제 상승세도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은요, 개인과 외국인이 사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요, 상한가 간 종목이요, 4종목이 있는데 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나왔고, 또 상승 종목들을 짜르륵 봤더니 아까 이따가 또 말할 거지만 텔콘 RF 제약이 가장 높았고, 일신바이오,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 하면서 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 우리 가고 이야기했을 때 제약바이오가 연말에 쭉쭉 올라간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섹터가 맞죠? 네, 정확하게 찝으셨는데 네. 항상 말씀드립니다. 연말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까지 항상 연초부터 연말까지는 제약바이오 종들이 올라간다 했습니다. 왜? 연말부터 면역 강화학회, JP모건 컨퍼런스, AACR, ASCO, 바이오 USA 계속해서 제약 학회가 글로벌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학회들이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이슈나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수 있고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연말마다 올라간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빠진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한이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지수 얘기했어요. 지수는 보다 상승 쐐기형이다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코스닥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상승 쐐기형을 코스닥 지수가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상승 쐐기형은 하락 신호로 말씀드렸죠. 근데 간혹 가다가 10번에 한 번꼴로 상승 쐐기형이 이렇게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자처럼 코스닥이 상승 쐐기형을 돌파한다면은 추세 우상향이 조금 더 크게 보더라도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이례 없는 우상향이 나와도 지금 해볼 만한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급등 랠리가 더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상하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부터 연초까지 나오는 제약바이오 랠리가 지금부터 시작하고 지금부터 이미 급등 랠리가 시작됐다 봐도 이상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의 중심인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종목이 가장 센 종목이고 당일 찍어서 상한가를 가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인지 제약바이오 대장주 가져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시장을 약간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데 또 좋은 전망 주셔가지고 더욱더 기대가 되거든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 거고요. 대장주 가지고 오셨다니까 한번 살펴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켜볼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셀리버리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에서 4종목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그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셀리버리 한번 살펴보는요. 오늘 갑자기 쭉 올라가면서 뚝뚝뚝뚝 하다가 문을 마지막에 딱 닫고 마감을 했습니다. 일별 시세 봤을 때 우리가 11월 1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에 딱 안착을 했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에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어서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오늘 또 다시 강하게 쏘아 올렸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항상 이 히든스탁에서 강조드린 게 있었죠. 가던 종목이 계속 또 간다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셀리버리가 아마 거기에 부합한 종목이 아닌가 네. 좀 생각됩니다. 사실상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 좀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그런 패턴의 종목이기도 하지만 좀 이제 글로벌 제약사와 또 협력에 대한 그런 모멘텀으로 한 번 더 상승했던 종목이기도 해요. 사실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제약사를 볼 수 있는 이제 다케다 약품공학으로 있어요. 그 이제 일본의 제약 바이오 회사인데 그쪽에서 이제 셀리버리 본사에 좀 이제 방문을 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좀 이제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사실 항상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제약 바이오 이슈들 중에서 좀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과 함께 협력을 맺는 그런 모멘텀이 사실상 20% 올라가고 30%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넘어서 50%까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상당히 좀 강력한 재료가 좀 이제 발생했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셀리브리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사 이 고유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게 뭐 TSDT 요 플랫폼이라 하는데 원래 인간의 질병 대부분이 이게 세포 내 이 깊숙한 곳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에 어떻게 하면 이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효능 전달할 수 있을까? 뭐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셀리버리의 이 TS
TSDT 기술이 상당히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 글로벌 제약사 협력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복합적으로 이슈가 돼서 좀 이제 상한가 2번 연속으로 나오지 않았나 좀 말씀드리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기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한번 급등했다가 바닥권에서 이제 박스권을 그리고 이제 크게 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제약 바이오의 시세가 이제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아마 이러한 흐름이 나올 종목들은 아마 이번 주 내에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 히든스탁 시청하시는 분들 아마 이 단기적으로 크게 수익이 나길 원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하신다면 뭐 이런 종목들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까요? 필룩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실 오늘이요, 장 초반에는 엄청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11,100원에서 쭉쭉쭉쭉 올라갔는데 그러다가 이내 힘이 빠지면서 오늘은 하락 전환하면서 1.76% 하락하면서 8,95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사실 일별 시세 보면은요, 10월 31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갑자기 16%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더니 이내 어제는 상한가에 또 안착을 하는 모습인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상한가 갔다가 좀 쉬어갔다가 그럼 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올라간다라고 해서 가져온 종목은 아니고요. 이미 저점 대비해서 100% 이상, 150%가량 상승이 나온 종목이 네. 필룩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필룩스가 뭐 하는 기업이냐면 조명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쵸. 조명은 만들고 조명을 설치하는 기업인데 중요한 게 이 감성 조명 때문에 주가가 뛰겠는가? 그렇지가 않죠. 바로 필룩스가 지분을 97% 가지고 있는 기업 때문입니다. 미국의 바이럴진이라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있는데요. 그 바이럴진이라는 기업이 면역 항암제를 만드는데 임상이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필룩스가 투자한 이 바이럴진이라는 기업의 항암제 이슈 때문에 주가가 뛰는데 이 바이럴진이라는 기업을 리미나투스 파마라는 실제로 미국의 제약바이오 기업에 이 매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매각한 대금을 또 리미나투스의 주식으로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매각한 게 아닌 게 되는 거고 리미나투스가 나스닥에 이번에 상장 준비를 하는데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이슈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의 기업이 아니라 투자사나 자회사가 항암제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항암제 중 가장 발전해가는 면역 항암제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뛴다 그러면은 더 크게 뛰고 더 크게 급등이 나온다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아무 상관없는 종목이 투자사나 자회사를 통해서 제약바에 엮이고 그 기술력이 미국에서 노릴 만큼이나 미국에서 인수합병할 만큼이나 크다 한다면은 주가는 저점에서 필룩스만큼 150%, 200% 뛸 수 있다는 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빠지면서 완전히 저점을 다지던 필룩스가 대략 4,000원 부분에서부터 10,000원까지 우상 양세가 나와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방금 얘기했죠. 자회사나 투자사인 제약바이오 기업을 통해서 차세대 면역항암제, 차세대 항암제를 만들어서 주가가 150%, 200% 뛸 수 있는 종목 오늘 제가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종목이 항암제 중에서도 대장주가 될지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스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텔콘 RF 제약 가지고 오셨습니다. 굉장히 오늘 핫한 종목이었는데요. 매수일은 10월 31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7,000원인데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최고가 수익률 56.2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이요 26.43% 급등을 하면서 9,710원까지 쭉 올라서는 모습이었거든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부터요. 계속 빨간불을 켜냈어요. 어제도 12%, 지난주 금요일에도 3%, 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차트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수익률도 너무 기분 좋고요. 네, 사실 제약바이오 하면은 네. 한 50% 정도는 가져야 갔구나 좀 싶거든요. 진짜요? 네, 제약바이오는 대부분 저는 항상 제약바이오를 기다리고 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2019년 초에도 제가 히든스탁에 나왔을 때도 제약바이오 종목 하면은 대부분이 뭐 ABL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그 당시 본다 파맵신이라든가
이러한 종목 통해서 40%, 50%, 60% 수익을 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연초 연말이 오면서 제약바이오 종목이 다시 저점에서 50%, 60% 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정확하게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 음봉에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충분히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종목이 첫 번째 눌림목 구간에서부터 급등 랠리가 이어진다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부터 양봉 나오고요. 충분히 우상향 급등세가 대략 50% 이상 나와줬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제약바이오 하루에 상한가만 2~3개 갑니다. 하루에 상한가 안 갈 제약바이오가 없을 정도예요. 그 얘기하는 게 텔콘 50% 급등보다 더 갈 수 있는 항암제 제약바이오 종목이 없을까요? 충분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 수익이 나신 분들은 더 큰 수익이 필요한 제약바이오 종목이 필요하고요. 나는 텔콘 RF 제약을 히든스탁에 마르스 종목을 못 봐서 못 찍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이 또 필요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보신 분들, 못 보신 분들 모두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이 텔콘 RF 제약 뭐라고 했습니까? 항암제 판매에 따라서 진통제가 필요해서 비마약성 진통제를 판매하는 텔콘 RF 제약이 급등이 났다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의 중심은 항암제다. 항암제가 팔리지 않으면 급등하지 않을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보다 중심에 있는 항암제 대장주를 준비했고요. 그렇다면 텔콘 RF 제약 50%보다도 더 큰 상승세가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제약 대장주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4거래일 만에 56.26%의 수익률을 기록해 주셨던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이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아메건사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바이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일은 10월 10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7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19.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빨간불을 켜냈네요. 3.59% 상승하면서 1,585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어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잖아요. 근데 약간 1,675원까지 올라섰다가 꼬리 달고 좀 내려오면서 그래도 급등했거든요. 11.27%. 하지만 오늘 또 딱 올라서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고 또 여기서 견디고 있다라는 거면은 네. 아직 우리가 목표가까지는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다시 올라갈 네. 수 있어요? 사실상 이 종목 목표가 터치할 줄 알았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몇 호가 안 남기고 네, 빠져가지고 맞아요. 상당히 좀 이제 아쉬웠던 종목이 아닌가 생각 들어요. 사실 지금 뭐 대세 업종이라 할 수 있는 게 바로 제약 바이오 종목들입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항암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치매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어요. 뭐 아이큐라든지 아니면 뭐 고려제약 뭐 두 종목이 좀 상을 했는데 이 바이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소개를 시켜드릴 때 바로 이제 이 치매 관련된 이제 내용을 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미국의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 치매 대지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는 미래셀 바이오죠. 거기 이제 지분을 투자를 했고요. 그러면서 제약 바이오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 관련된 모멘텀 있는 그런 이중 모멘텀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히든스타에서 항상 강조드린 것이 이슈가 한 개가 있으면 뭐 10% 갈 거 두 개 있으면 20% 30% 간다 했어요. 이슈가 두 개 동시에 겹치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기대를 해봐도 되는 종목이고 지금 현재 60일선 구간에서 정확한 지지를 받고요. 그리고 이제 반등하는데 이 반등이 크게 나올 때 거래량이 좀 크게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청자분들이 이 추세적으로도 좀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요즘에 뭐 젠백스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인트론 바이오 이런 인트로메딕 이런 종목들 보면요 추세를 그리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류의 종목이 또 이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인트로메딕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런 종목들 보면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는 제약 바이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를 그리면서 계속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가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뭐 이런 종목들이 뭐 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 항상 이렇게 한번 급등했다가 또 이제 싹 이게 거래량 없이 좀 옆으로 횡보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한번 잘 보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게임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블루인데요. 매수일은 11월 1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9,3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11.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1111 뭔가를 네. 뜻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그러니까요. 자, 이 종목은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매출도 성장하고 있고 점유율도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셔서 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잘 올라가는 듯 했는데
올해 목표가 9,300원이 그거 쫙 못 찍고요. 네. 지금 오늘 좀 많이 빠져가지고 좀 걱정이에요. 3.28% 빠지면서 8,000원 선 아래로 지금 종가가 설정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네. 보세요? 계속 가져가도 돼요? 저는 뭐 크게 걱정이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좀 이제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조드린 것이 이 실적을 좀 강조드렸습니다. 뭐 이번 3분기에서 600% 이상의 영업이익이 좀 이제 성장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된 자리가 아닌가 좀 생각 들어요. 사실상 이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요, 이제 이 정배열로 그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봤을 때 더 끌고 갈 수도 있고요. 충분히 증시가 좋으면 계속해서 10,000원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종목도 두 가지 모멘텀이 있어요. 일단은 웹툰 관련된 모멘텀이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 웹툰 많이 보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충분히 미래지향적인 사업 영역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출시한 게임이 또 상당히 좀 인기가 많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게임과 그리고 이제 웹툰 이 두 가지 모멘텀으로 충분히 실적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전도유망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 충분히 준수하면서 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지금 좀 많이 빠졌다면 우리 매수가보다 더 많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럼 내일 좀 보고 들어가고 싶으면 또 들어가도 돼요? 사실상 음봉을 그린다면 한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월 3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홈페이지 통해서 발표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고유의 플랫폼을 기반해서 네.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뭔가 탄탄한 기술력을 가지고 그렇죠.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 고유 플랫폼이라는 것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만의 네. 좀 이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종목들 보면요, 대부분 이제 뭐 제네릭 위주의 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원래 나와 있던 신약을 그대로 이제 복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따라하는 특허 만료된 이 약품을 따라하는 그런 바이오 시밀러 이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넘어서 이제는 정말로 이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좀 이제 중요해진 시점이에요. 이게 이 바이오라는 것이 또 이제 4차 혁명의 또 일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미래의 가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기업이요, 기업 고유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요. 오늘자 크게 급등을 했던 셀리브리 같은 경우에도 기업 고유의 플랫폼을 좀 이제 다른 회사들과 좀 공유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좀 이제 크게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도 기업 고유의 이 플랫폼으로 좀 이제 좋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좀 이제 바닥에서 좀 이제 횡보하고 있는 뭐 그런 기업이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예시 종목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10월달에 사이토젠이라는 종목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바로 이 구간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한번 잠깐 가고 그리고 이제 한번 이 음봉이 나오는 자리에서 이 사이토젠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의 고유 이 플랫폼을 가지고 좀 이제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력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이제 주가로 반영이 되면서 계속된 급등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라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도 바로 이런 비슷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일단은 RNA 치료제가 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그냥 딱 봤을 때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네. 힘이 강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상 이 주가가 급등한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또 새로운 패러다임 아니겠습니까? 좀 미래지향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봐야 되는데 RA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보핵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이 질병이 발생하는데 상당히 이 장기 내부에 도달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의 손이 도달하지 못하거나 또는 약물이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데 이제 병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세포를 통해서 세포에 이 약물이 들어가서 이 세포끼리 전달하면서 이제 뭐 병을 치료하는 기술이 바로 이 RAN 기술을 볼 수 있는데 이 RAN 기술이요. 이게 사실상 이 허들이 있습니다. 기술적 허들인데 이 제한되는 것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극복한 게 바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좀 이제 진행하고 있는 플랫폼인데 사실상 이 RAN 기술을 좀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 다량의 약품을 좀 이제 써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기업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극복하는 좀 이제 소량의 이 약품을 가지고도 이 세포들 간에 이 약물 전달을 통해서 이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좀 확보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뭐 알츠하이머라든지 아니면 항암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외 등등 뭐 뇌종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좀 많은 부분에서 좀 이제 쓰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른 제약 바이오 회사들과의 협력이라든지 또는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기술 이전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추리 좀 해주세요. 마르스 전문가님 또 제약 바이오 또 잘 하시잖아요. 딱 들으면 딱 아시는 거 아니에요? RNA 치료제는 현재 대략 2가지 기업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NA가 이제 이 DNA에서 뽑아서 이제 DNA에다가 계속 네. 이제 돌아다니면서 약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첫 번째가 일단은 올릭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올릭스라는 기업이 RNA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과거에 제약바 이슈가 있을 때 급등생 한번 나와주고 최근에 저점을 찍어주는 모습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기에는 올릭스가 나쁘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슷한 이름의 또 RNA 치료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올리패스라는 기업이 있고요. 최근에 급등이 나섰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고요. 최근에 상승세가 한번 나와주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저점을 다져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릭스나 올리패스나 모두 저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올려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종목 모두 다 가능성이 있고 두 종목 모두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거래량으로 보자면은 올리패스가 최근 한 달 이내에 거래량이 터졌었기 때문에 급등 확률은 올리패스가 더 높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릭스, 올리패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아직 힌트가 하나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아니, 아까 두 번째 힌트 할 때 네.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 저는 번 더 보고 강조하려고 여기서 배웠잖아요. 네, 한 번 더 강조하고자 이렇게 네. 좀 또 힌트를 넣었습니다. 네. 사실 이 제약 바이오 종목이 급등하는데 뭐 가장 훌륭한 이슈라고 볼 수 있어요. 외국계 회사와 좀 이제 협력하는 뭐 이런 것들을 가장 좋은 모멘텀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보면요, 이 세 번째 힌트 없이는 대부분 급등하지 않습니다. 오늘자 급등했던 뭐 셀리브리 같은 경우에도 다케다와 협력을 하면서 초급등세 나왔고요. 그리고 그 외 등등 과거의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 보더라도 대부분 이 이슈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다 말씀드리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토젠이라는 종목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사이토젠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제약 바이오 이 글로벌 제약 바이오 회사와 좀 협력을 하면서 좀 이제 크게 급등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도 셀리버리의 경우에도 좀 이런 식으로 제약 바이오 글로벌 제약 바이오 회사와 좀 이제 협력을 하면서 급등했단 말이죠.
상당히 좀 비슷한 흐름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추세 자체가 지금 이제 상승 추세의 종목이라는 점, 그 점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ABL 바이오 먼저 보이고요. 올리패스 보입니다. 올릭스 정답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ST팜도 보이네요. 올림패스가 아닐까라고도 보내주셨고 올릭스요, 올리패스, 올릭스 이러면서 지금 올리스와 올리패스가 지금 접점을 벌이고 있는데요. 뭘까요? 네 글자예요, 세 글자예요? 그건 나중에 가봐야 알겠죠. 안 가르쳐줄 끝까지 거예요? 시청하시면 아마 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안 가르쳐 주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종목 주의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리 암행의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있죠? 우리 이제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항암제가 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관련된 종목. 대장주. 예, 맞습니다. 지금 종목들이 급등하는 것들을 보면 다 보시면은 항암제가 대부분이고 대장이 다 항암제입니다. 항상 네. 얘기했죠. 이번에 강아지 구충제 실제 이슈가 나와주면서 펜벤다주로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왜? 강아지 구충제를 먹으면은 몸에 암이 조금 어느 정도 억제가 된다라는 이 국제 학술지가 실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강아지 구충제 관련도 했거든요. 그만큼 절실한 거예요. 암에 걸리신 분들이 그만큼 암이 낫고 싶은 거고 그만큼 암이 치료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 구충제까지 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항암제 규모에서 보나 실제 항암제 시장으로 보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게 항암제 시장이고요. 항암제만큼의 절실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를 본다 하더라도 필룩스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차트를 보시면은 저점 대비해서 대략 150%가량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150 왜 걷다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회사가 면역 항암제 임상 2상이 진행하면서 저점 대비 얼마? 150%가량 급등세가 나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제가 직접 히든스탁에 들었던 종목이죠. 텔콘 RF 제약입니다. 텔콘 RF 제약이 실제로 공개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얼마 뛰었습니까? 대략 50%가량의 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왜 급등 나왔냐? 항암제를 받을 때 뭐가 필요해? 그래서 고통스러우니까 진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암제가 많이 팔리는 만큼 진통제가 많이 팔리니 비마약성 진통제 임상 3상을 완료한 텔콘 RF 제약이 50% 이상 급등이 나왔다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뒤를 본다 하더라도 ABL 바이오입니다. 오늘자에서 대략 20%가 넘는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왜 급등 나왔냐? 오늘 하루 만에 급등 나온 이유가 뭐냐? ABL 바이오도 뭐예요? 이중항체 항암제에 대한 개발사고요. 거기다 미국의 기술 수출 이슈까지 있는 기업이에요. 항암제를 만들기 때문에 20%의 급등 나왔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셀리버니도 오늘까지 대략 80% 가까운 급등세를 만들었죠. 왜? 세포 투과를 할 수 있는 항암제를 만든 기업이 셀리버리였습니다. 지금 상한가를 가고 60%, 70%, 100%씩 급등한 종목이 뭐다? 다 항암제 관련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찍을 수 있는 대장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항암제다. 그 항암제 관련된 대장주 오늘 가져왔으니까요. 끝까지 종목 힌트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얼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연초에 알려주셨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네, 사실상 좀 이 대단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한다면은 이 암이라는 게 사실상 치료는 어떻게든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뭐가 힘드냐? 완치가 힘듭니다. 암이라는 거는 항상 암세포가 남아있기 때문에 완치가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죽여놓으면 또 재발하고 죽여놓으면 또 재발합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게 거의 완치가 불가능한데 이번에 글로벌 제약사인 노바티스에서 바로 카티 항암제를 통한 암에 대한 완치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암이 완치가 안 되셨던 분들 모두가 이제는 암 완치가 될 수 있는 이슈가 왔다는 거예요. 이 이슈만큼 큰 이슈가 없죠. 그걸 뭘로 완치했다고요? 바로 카티 면역 항암제를 가지고 완치를 했다는 겁니다. 카티 면역 항암제가 뭐냐 물어본다면은 우리 몸 안에 면역 세포가 있습니다. 바로 T세포, B세포, NK세포, 이 면역 세포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T세포를 뽑습니다. 뽑아서 우리 몸에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성분을 그 뽑은 성분 T세포에다가 넣습니다. 그 치료할 수 있는 성분을 넣은 T세포를 양식, 실제 이걸 배양을 합니다. 이거를 증식을 시킨 다음에 다시 그 환자 몸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은 그 약을 품은 T세포가 우리 몸 안에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차세대 면역 항암제는 카티 면역 항암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카티 면역 항암제를 통해서 현재보다 혈액암에 대한 완치자가 정말 완전히 암이 다 나은 사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항암제 10조, 20조 넘어가는 시장에서도 정말 역대 최대 이슈가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카티 항암제를 글로벌 제약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사들만 만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이 투자한 미국 제약사에서도 카티 세포에 대한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노바티스에서도 카티 항암제로 완치를 했다면은 이번에 국내 제약사에서 투자한 미국의 이 항암제 기업에서도 카티 항암제를 만들어서 완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한다면은 지금 뭐라 했습니까? 임상 2, 3 상상만 해도 주가 100%, 150% 뛰는데 완치 이슈가 뜬다는 당연히 뭐였어요? 카티 항암제를 만드는 미국 기업에 투자한 국내 기업입니다. 주가 충분히 30%가 아니라 50%, 60%, 70%, 100% 이상까지 급등 가능할 수 있을 만한 제약바이오 대장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장을 찾으면 정답이 딱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대장. 네. 사실상 좀 이제 카티 세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저는 딱 두 가지 정도 좀 생각이 납니다. 일단은 이제 앱크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앱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카티 세포로 좀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의 이 지원을 받고 있는 정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한번 추세가 꺾인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요 상승 추세를 그리려고 하는 박스권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이슈를 통해서 시세가 나오면 그럼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항암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같이 상승하는 그런 유명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넥신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툴젠이라는 회사에서 거기 이제 같이 공동으로 좀 이제 카티 세포 치료제를 좀 개발한다는 이슈가 한 달 전에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크론 아니면 제넥신 쪽으로 저의 좀 이제 의견 좀 말씀드리겠고 뭐 근데 다른 약간 종목 네네. 이거 어깨가 처졌는데요? 제 원래 어깨가 좀 좁아가지고요. 네. 자신감은 있으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힌트 한번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그때 텔콘 RF 제약 이야기할 때도 상한가 눌림목 공략을 해서 올라갔던 것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면서 그 구간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도 그러면 지금 좀 올라가 있나 봐요. 그리고 좀 쉬어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종목은 항상 상한가 직전에 똑같은 흐름을 만들어낸다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다음날 상한가 가고 다음날 20%, 30% 연급등을 만들기 직전의 자리는 거의 비슷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항암제 시장에서 가장 승률이 거의 90% 이상 나오고 있는 실제 포착 매매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셀리머니를 보신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죠. 항암제 관련주라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매물대를 돌파하고요. 그리고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상한가를 만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필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매물대를 돌파한 상태에서 실제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눌림목, 음목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급등 우상향 40% 50% 바로 급등세 만들어준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본다 하더라도 제가 얘기했죠. 텔콘 RF 제약입니다. 비보존에 대한 비마약성 진통제, 항암제 개발에 따라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모든 매물대를 양봉이 돌파를 만들어줬습니다. 그 이후에 눌림목 만들어주고 바로 급등 우상향 몇 퍼센트? 56%, 50% 이상까지도 급등세를 이어간 제약바의 종목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본다 한다면은 삼성제약이죠. 삼성제약도 보시면은 모든 매물대 돌파해주고 바로 눌림목 만들어주고요. 급등세 얼마 나왔습니까? 60%, 70%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모든 매물대를 돌파한 제약바의 종목이 눌림목이 나왔을 때 바로 다음날 바로 다다음날 상한가 60%, 70%, 80% 급등세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 그 눌림목의 자리가 있는 종목이 제가 오늘 가져온 카티 면역 항암제에 대한 항암 대장주랑 공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콘 RF 제약이 이번에 50% 급등이 나왔죠. 근데 뭐라 했어요? 이번에 대장주입니다. 그러면 텔콘 RF 제약이 50% 갔다면은 그 종목보다 당연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고 크게 간다면은 2배 이상 더 크게 갈 수 있을 만한 제약바이오 대장주가 아닐까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이요. 문자가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알파홀딩스도 보이고 앱클론 같아 하면서 하트도 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넥신, 필룩스, 제넥신. 제넥신이 좀 많이 보이네요. 그다음에 사랑한대요. 사랑합니다. 상가는 종목만 주셔서 머리 가르마가 일대그로 바뀌셨네요. 잘생겨지셨습니다. 라는 메시지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앱클론, 제넥신.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암이 암치되길 바래요 하면서 앱클론 보내주셨고요. 녹십자셀도 보이고 귀여우시다면서 녹십자셀 파이넥스 맞죠? 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메시지가 와 있네요. 방송 열심히 잘 보고 있다고 응원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래로는 지금 올리패스 보이고 오늘 두 번째 페이지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리패스 보이고요. 올리패스 보유 중이라고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그다음에 넥타이 너무 잘 어울리시다고 또 해주시고 제가 수익 많이 주신 전문가님께 초코 막대 과자 선물로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한번 두 분들 중에 오늘 종목을 보고 종목이 많이 간 전문가님께 제가 초코 과자 선물로 드릴게요. 그 아래도 계속해서 쭉쭉 오고 있는데 자,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은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올리패스가 정답이었어요. 전문가님, 이 종목 네. 상한가로 패스? 그렇죠. 한번 상한가 한번 갔으면 쭉쭉. 좋겠습니다. 사실상 올리패스 아까 제가 힌트에서 많이 보여드렸다시피 상당히 좀 이제 전도 유망한 기업이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세가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좀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가격 전략 좀 제시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동 평균선이 지금 이제 수렴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단기적으로 상승세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한 23,000원 라인대. 자, 23,000원 라인대 요 상한가 캔들 살짝 윗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9,800원 라인대. 자, 19,800원 제시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가 이하에서 좀 이제 음봉으로 좀 이제 만들어졌을 때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올리패스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음봉 매수 전략 세워주셨고요. 목표가는 2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8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대9 가르마 저 좀 봐주세요. 그러네요. 잘생겨지셨어요.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인지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네, 사실상 이 항암제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내 지금 가지고 있는 암을 절실하게 완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완치할 수 있는 항암제,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가 카티 면역 항암제로 이번에 개발이 됐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국내 제약사가 투자한 바로 미국의 카티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는 거죠. 그 기업이 된다고 한다면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나올 수 없었던 완치제입니다. 세계 최초일 수 있고요. 국내 최초일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에서 유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티 면역항암제 완치제 이번에 이슈를 받고 투자를 했던 국내 제약사입니다. 충분히 텔콘 RF 제약의 50%를 가뿐히 2배고 3배고 넘을 수도 있을 만한 제약바이오 대장주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절실하고 정말 간절합니다. 그 염원을 이룰 수 있을 만한 제약바이오 대장주 상가 후속주입니다. 텔콘 RF 제약 못 잡으셨다 하신 분들 또는 잡으셨는데 수익을 많이 못 봤다 하신 분들은 이번 종목만큼 놓치지 마셔라 말씀드리면서 제약바이오 대장주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9시입니다. 마르스 전문가 9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제약바이오 대장주 알려드릴까요? 꼭 참여해서 후속주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의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가셔야겠죠.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 전략 궁금한데요. 네, 항상 이 고점에 있는 종목들 매수하지 마시고요. 네, 바닥에서 이제 기고 있는 재료가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좀 한번 눈여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네, 저도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은 따라가지 마시고 계속. 저점에서 이제 출발하는 종목을 짚을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단기적으로 급등세가 나올 수 있는 바이오주 위주로 공략을 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텔콘을 넘어야 돼요. 그래야 저한테 초코 과자를 제가 선물로 드릴 수 있어요. 네, 이제 뭐 지금 관심 없으세요? 받고 싶은데 네. 텔콘 RF 제약이 한 50%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적지 않은 수익률이에요. 근데 이거를 넘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번 종목만큼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오. 얘기했죠? 지금 암을 완치했던 치료제가 카티 면역 항암제인데 이 카티 면역 항암제를 만드는 미국 기업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투자한 국내 제약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치제 정말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번 텔콘 RF 제약 50% 넘을 수 있으면 제약바의 대장주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9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하니까요. 꼭 참여해서 제약바의 대장주 텔콘 RF 제약 넘어점 어떤 종목인지 꼭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암행어사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